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기억에서 평생 지우지 못할 경험이며 17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 그 악취 때문에 가끔 밥을 먹다 헛구역질을 하곤 합니다. 사연을 보내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군대를 막 전역하고 대학 복학 전까지 호프집에서 일을 하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전남 순천에 위치하는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에 자리한 호프집으로 집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죠. 그다지 큰 술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테이블이 12개는 되었으니까요. 적지 않은 규모의 동네 장사를 하는 집이다 보니 때때로 얼굴이 사가 보이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들고 술을 먹으러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주 앳돼 보이는, 절대 성인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무리가 술을 먹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저 신분증 검사 좀 할게요. 신분증을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주민번호 앞자리 88을 교묘히 커터칼로 긁어내 86으로 만든 것을 알아차렸고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욕을 섞어가며 짜증난다는 듯이 가게 문 밖으로 사라지더군요. 그 후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가게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누굴 잡아가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 사장님과 저는 가게 밖에 나와 무슨 일인지 보고 있었는데 아까 그 무리들이 경찰차에 줄줄이 타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있던 다른 호프집 알바가 나와 발을 동동 구르길래 잠깐 이야기하자며 끌고 와 물어보니 그 내용들은 이랬습니다. 이 간도 큰 녀석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자 넷이서 소주를 연달아 6병을 마시고는 술에 취해 이 집은 민증 검사가 허술하다며 다음에도 여기 와서 술 먹어야겠다. 중3짜리 여자애 여기 불러다 같이 마실까 하는 헛소리를 고래고래 내뱉었던 것이었죠. 옆 호프집 알바 친구와 사장님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술을 판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팔아버린 술을 도로 담을 수도 없고 경찰을 부르면 업주만 손해를 입기에 모른 척 적당히 마시다 가주었으면 했는데 다른 손님들이 그 녀석들의 이야기를 듣고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해준 옆집 알바는 요즘 사정이 어렵다던 가게 사장을 걱정해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우리 가게 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런 진상 민자를 무사히 가려낸 공로를 인정받아 5만 원이란 거금을 용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옆 가게에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죠. 그러나 공무원들은 의외로 신속하고 자비심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한창 주방에서 오픈 준비를 하는데 옆 가게가 또 시끌시끌 하더군요. 나중에 사장님이 전해주길 공무원들이 나와 영업정지 3달을 부과하고 가더란 것이었죠. 사장님은 옆 가게 형님이 요즘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데다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다던데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달 정도 지났을까. 여전히 옆 호프집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검게 썬팅된 유리문 위에 너무나도 잘 보이게 하얀 영업정지 공문만 슬슬 노랗게 바래지고 있었죠. 날이 더워져 손님들도 많아지고 에어컨 없는 주방에 앉아 펄펄 끓는 기름 옆에서 양파 까는 것도 힘들어질 때였습니다. 저기요. 소리에 주방에서 나와 카운터 쪽으로 나가보니 사장님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고 검은 반팔티에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쓴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혹시 옆에 호프집 사장님 최근에 본 적 있어요? 라며 거의 사정하듯이 물먹이더군요.
몇 주 전에 뵌 것이 마지막이다라는 대답을 해드리고 우선 앉아서 물이라도 한잔 하시라고 사장님 이제 곧 올 거라고 말씀드리며 카운터 쪽 싱크대에서 아주머니를 계속 힐끗거리고 있자 사장님이 들어와 아주머니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 웬일이십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일주일 전에 나가서 핸드폰도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되고 내가 하다못해 시아버지 무덤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울먹이던 아주머니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엉엉 우는 아주머니를 계속 쳐다보기가 민망해져서 슬그머니 주방에 들어가 일하는 척이나 하고 있었죠. 형님 혹시 지금 가게에 계신 거 아닙니까? 하는 사장님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엔 혹시 들려보셨어요, 형수님? 아니요. 가게 열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신 김에 한번 들려보시죠. 라는 대화가 오고 가더니 두 사람 모두 가게를 나가는 듯 했습니다. 쪄 죽을 것 같은 주방에서 나와 카운터에서 빈둥대려던 차에 아주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황급하게 가게로 뛰쳐 들어오시더군요. 가게 문이 열리자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역겨운 냄새가 나더군요. 하수구 냄새와 시장 뒷골목 생선들이 썩어가는 냄새?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냄새였을 걸로 기억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를 느끼면서 뭐요?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500잔의 수돗물을 잔뜩 따라 나가면서 경찰이랑 119 불러 빨리 하고 다시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 옆 가게로 가봤죠. 가게 밖을 지나던 사람들이 뭐야, 사람이 죽은 거야? 하는 소리에 가게 안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때 그 기억은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을 태어나서 처음 본 이유기도 할 것이며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악취는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눈으로 본 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겠지만 냄새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여 구급차가 아주머니를 먼저 실어가고 사장님은 경찰과 함께 가고 그날 저녁 장사는 거의 못하는 상태로 문을 닫았죠. 다음날 주방 이모와 둘이서 가게를 열어두고 있었는데 밤 11시쯤 사장님이 가게로 돌아오셨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장님에게 묻고 싶었지만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온 사장님에게 묻기가 좀 그랬습니다. 사장님은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30분이 지나자 이야기하시더군요. 오늘은 가게 일찍 닫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손님들을 거의 반강제로 내보내고 뭔가를 느낀 주방 이모가 안주를 내오시며 세 사람이 둘러 앉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따라준 술잔을 연속으로 들이키더니 옆 가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형님이 최근 아버지 상도 당하고 어머님도 위중하시고 그래서 요즘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었나 보더라. 가게를 열 때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사채도 쓴 모양이고 형수님이 집에 걸어둔 형님 옷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형님 찾아다니기 시작하셨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서가 한 장 발견이 되었는데 보험금으로 빚을 갚아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한참을 이야기하며 소주 2병을 마신 사장님은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손님이 저기요 하고 부르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네 잠시만요 하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생기게 된 것.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 애들이 호프집 문을 열려고 하면 잠긴 것처럼 몇 번 덜컹덜컹 하는 소리를 내게 된 것. 그리고 깊은 새벽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가게를 나가기 전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옆집 사장님의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깜짝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기에 속으로 생각했죠. 사장님 가게는 여기가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복학 후 호프집 사장님에게 인사라도 하려고 오랜만에 들른 가게는 이미 빈 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